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당신 생일이잖아. 당일날 깜짝 파티 해주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제가 장난스레 웃었는데요.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먼저 전화를 했길래 말 꺼낸 거야. 어머님께서 왜? 당신 생일날 엄마가 음식 직접 차려주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핀잔을 준 모양이더라고. 왜 핀잔을 주셔? 혹시 내 생일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 후 당신 첫 생일이다 보니까 집에서 밥 차려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버지가 힘들게 뭐하러 차리냐고 그냥 외식하자고 했다더라고. 남편이 미안한 듯 눈치를 보는 모습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생일상 안 차려주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아니지. 장모님은 내 생일 때 내가 떡 좋아한다고 떡까지 직접 만들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잖아. 난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가 동생 시켜서 꽤 괜찮은 음식점으로 예약은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난 그것도 엄청 고마운데? 라며 제가 남편을 위로했는데요. 사실 시댁 가족 모두 시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님 성격이 무뚝뚝해도 너무나 무뚝뚝했거든요. 저 또한 처음 시아버님을 뵙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종일관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에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정 표현이 전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에 비해 우리 아빠는 감정에 솔직한 분이셨기에 처음에는 시아버님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 모두가 시아버님을 깊이 안 채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물며 시누이조차도 시아버님을 피하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내일 주말인데 혹시 반찬 필요하면 가져가던지. 반찬이요? 힘드실 텐데 뭐하러 하셨어요? 니들 회사 다니느라 바쁠 거 아니야. 네 시누이가 반찬 해놓으라고 하길래 하는 김에 니들 것까지 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주시면 당연히 감사히 먹죠. 그럼 내일 아침에 갈까요? 아니야. 아침에는 네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2시쯤 와라. 마주쳐봐야 괜히 니들한테 반찬 해준다고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2시쯤 오면 딱 맞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시어머님이 말한 시간에 시댁에 갔더니 한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거 확실하지? 아까 나갔어. 근데 아버지가 웬일로 주말에 나간 거야? 혹시 친구 만나러 가신 거야? 그 성격에 퍽이나 친구가 있겠다. 시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면 어디 간 건데? 회사에 일이 있다고 잠깐 나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도 참 대단해. 어쩜 몇십 년 동안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엄마 말대로 살면서 친구 만나러 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세상 떠나고부터는 더욱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잖니. 하긴 그 아저씨랑은 마음이 좀 맞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이 놀라긴 했지. 라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는 시누이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니요. 저야 가끔 뵙는 거니까 힘들 것도 없는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특이하긴 하죠. 네? 아, 그게 막 특이하시다기보다는 우리 아빠랑 많이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애써 말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 친정아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돈어르신은 엄청 다정다감하시죠? 볼 때마다 참 부럽더라고요. 아빠가 워낙 장난이 심하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긴 했어요. 딱 그래 보였어요. 상견례 때도 계속 웃고 계신 모습 보는데 부럽더라니까요. 그에 비해 우리 아빠는 참 무뚝뚝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아빠처럼 무뚝뚝한 분을 찾아보기 힘들걸요? 시누이가 불만을 토해내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누가 더 낫다라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시아버지는 해도 해도 너무해. 같이 사는 사람은 아주 복장이 터진다니까. 근데 사부인은 성격 좋은 박하사돈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 나는 세상에서 사부인이 제일로 부럽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부럽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은 원래부터 무뚝뚝하셨던 거야? 엄마 말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너무 없어서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셨단 말이야? 말도 마. 양가 할아버지 주선으로 만나신 모양인데 맞선 장소에 나와서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엄마는 혹시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바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오바가 아니라니까. 근데 두 분이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건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엄마 말로는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알아듣게 얘기하고 나가려고 했다는데 아버지가 우물쭈물거리면서 내내 차만 마시고 있었다나 봐.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연방 식은땀을 훔쳐내고 있더래. 더워서 그랬던 건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더워서 그럴 리가 없지. 엄마 말로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럼 긴장해서 말씀도 잘 못하신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말도 잘 못하고 식은땀만 닦아내고 있는 모습이 순간 그렇게나 짠해 보이더래. 그 정도면 인연이었네. 거기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는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엄청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잖아. 아버님이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며. 근데 그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야? 그게 엄마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인데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한 것 자체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었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며 제가 두 분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분위기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아버지랑 결혼 안 했을 거래. 그때 아버지 속임수에 속았다고 엄청 분해하신다니까. 뭐야, 한참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난 우리 엄마 심정 진짜 이해가 된다니까. 내 친구들 집에 가면 부모님끼리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러시던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아니구나.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제발 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남편이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저도 어머님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엄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는 딸과 아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아버님은 한결같이 무뚝뚝하셨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님께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딸을 보자 손을 맞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격스러워했던 반면 시아버님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제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말에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다가 시아버님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어요. 여보, 그게 다야? 우리 며느리가 엄청 고생했는데 말 좀 예쁘게 해주면 좋잖아. 남들 다 낳는 걸 가지고 뭘 유난을 떨고 그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예쁜 손녀를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면 되겠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라며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노려봤지만 시아버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고생한 걸 가지고 칭찬 몇 마디 더 한다고 밥이 나오겠어 떡이 나오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자고. 시아버님이 병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예, 네 시아버지 말투가 원래 저 모양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어쩜 평생도록 칭찬 한마디를 못한다니까. 아마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있을 거야. 근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라. 어머님, 저도 이제는 아버님 성격 웬만큼은 다 파악이 됐는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으로도 참 고맙구나. 그리고 이건 네 시아버지가 봉투에 넣어서 주더구나. 그나마 다행인 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이런 것도 챙겨주지 뭐니.
시어머님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는데요. 봉투 안에 꽤 큰 금액이 들어있는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둘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낳고 난 뒤에도 시아버님의 모습은 여전하기만 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님만 제외하면 시어머님과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우리는 시아버님 몰래 만나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은 시누이가 계획했기에 시누이의 연락을 기다리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랑 동생이 불편하지도 않아? 뭘 그렇게 자주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야? 아버님이 워낙 말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우리 만나서 스트레스 푸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어머님도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지. 우리 김스 애모는 목적이 명확하단 말이야. 뭐? 김스 애모?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김스 애모?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구나. 우리가 모임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있거든. 모임 이름? 대체 모임 이름이 뭔데 그래? 그러니까 모임 이름이 김영실 여사님 스트레스 해소 모임이야. 뭐? 김영실 여사님 스트레스 해소 모임? 그걸 줄이면 김스 해모고 말이야. 아가씨가 지었는데 진짜 잘 지었지. 저번 주에는 5주년 기념으로 아가씨랑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자축했다니까? 뭐? 현수막까지 만들었다고? 김스 해모는 영원하다. 뭐 그런 말들을 적어서 현수막 만들었지 뭐. 라는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모임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여행도 자주 가게 됐고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 딸이 수능을 보게 됐고 양쪽 집안을 통틀어 우리 딸이 첫 수능을 보는 것이었기에 양가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교회에 가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고 시어머님도 가까운 절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남편이 말을 꺼냈거든요. 장인 장모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름이 수능 본다고 교회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신다잖아. 그게 정말이야? 지극정성도 그런 지극정성이 없다니까. 남편이 감탄한 채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고 시험 잘 본다고 하면 개나 소나 다 절에 가서 절하게. 당신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 하나뿐인 우리 손녀가 대학에 붙냐 떨어지냐 기로에 서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노려보자 그날은 시아버님도 조용히 입을 다무셨는데요. 시어머님이 정말 무섭게 노려봤거든요. 시아버님이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날 가서 기다릴 거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보고 난 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멍이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꼬치랑 따뜻한 음료를 들고 서 계신 걸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꼬치랑 따뜻한 음료 들고 기다릴까 해요. 순간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멀리서 꽃을 들고 서 있는 아빠 모습이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모습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자 시누이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부럽다. 그러게 말이다. 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그런 거 한 번을 안 해줬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상이 돼서 힐링이 되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자 시아버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허공에 마구마구 주먹질을 하는 신용을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님 성격을 잘 아는지라 저는 그다지 서운한 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무뚝뚝하긴 했지만 딱히 불편을 준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수능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랑 같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딸 손에 들려주는데 우리 딸이 벌써 수능을 본다는 생각에 감격해서 눈물이 찡 돌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딸을 데려다 주러 간 사이 조금이나마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아름이는 잘 갔니? 네, 어머님. 그이가 데려다 주러 갔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 시어머님이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잖니. 네? 그 인간이라니요? 설마 아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진짜 속이 터진다 터져. 오늘 우리 소녀가 수능 보는 날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꼭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늘따라 회사도 안 가고 난데없이 등산을 간다고 하더니만 산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구급차에 실려갔다지 뭐냐. 그래서 나도 지금 병원 가는 길이긴 한데 네 시누이한테 연락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잠깐 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가야죠. 수능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제가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요 뭐. 금방 갈게요. 어디 병원이에요? 라며 급히 점퍼를 걸친 채 택시를 잡아탔는데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들어보니 크게 문제는 없지만 왼쪽 다리뼈에 금이 가서 불가피하게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뛰어들어왔는데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등산 다녔다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등산을 가고 난리야. 할아버지가 돼서 왜 그러고 다니냔 말이야.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 우리 손녀 아름이 수능 날인데 꼭 오늘 같은 날 이래야만 해? 대체 새벽부터 산에는 왜 기어 올라간 거야?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이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아름이가 보는 건데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적이 한 만큼 나오는 건데요 뭐. 아버님, 이만하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새벽부터 산에는 왜 가신 거예요? 그날따라 시아버님이 잠시 무언가 궁리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주 딴 사람 같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그 산에 오래된 절이 있어. 네? 절이요? 그럼 절에 가셨던 거예요? 아버님 종교가 불구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라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뭐? 절? 당신이 언제부터 절에 다녔다고 그 새벽부터 절에 간 거야? 아버님, 혹시 아름이 수능시험 때문에 절에 가신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봤더니 시아버님이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다시 물었는데요. 뭐? 그럼 아름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단 말이야? 그게 처음에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는 사람도 많고 쑥스러워서 못 가겠고 사실은 내 친구 용우가 그 절에 있거든. 가만히 있어봐. 용우라고 하면 세상 떠난 당신 친구를 말하는 거야? 맞아. 내 하나뿐인 친구 용우 말이야. 혹시나 외로울까봐 용우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사서 가끔 들렸었거든. 그렇게 겸사겸사 갔다가 스님한테 우리 손녀가 수능시험 보는데 절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성심을 다해서 하라고 하시길래 매주 주말에 가서 절을 했던 거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주말마다 새벽에 나갔던 게 절에 갔던 거란 말이야? 어찌나 놀라했던지 시어머님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요. 우리 손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그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라며 시아버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시아버님이 많이 무뚝뚝해서 가족들이 다들 피하기 일쑤였지만 이상하게 우리 딸만은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딸에게 묻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무뚝뚝해서 무섭지 않아? 아니, 할아버지 말투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눈빛은 참 따뜻하시거든.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연한 거 아니야? 외할아버지랑 좀 다르시긴 하지만 두 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똑같은걸?
그게 느껴졌단 말이야? 난 느껴지던데. 그래서 난 외할아버지만큼 할아버지도 좋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딸이 저보다 시아버님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아버님의 손녀 사랑은 참 대단하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매주 주말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은 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곧 시아버님 입에서 더욱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내가 할 말이 더 있는데 말이야. 지금 내 다리가 이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집 가다 보면 사거리에 꽃집이 하나 있잖아. 꽃집? 혹시 그 만두가게 옆에 있는 작은 꽃집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그 꽃집 말이야. 내가 그 꽃집에다가 꽃다발을 예약해놨어. 뭐? 당신이 꽃다발을 예약했다고? 시아버님이 꽃다발을 예약했다는 말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꽃집에 가서 우리 손녀 이름을 대면 꽃을 줄 거야. 그거 받아서 우리 손녀 시험 보고 나오면 꼭 전달해줘. 할아버지가 직접 전해주고 싶었는데 다리가 이래서 갈 수가 없네. 할아버지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공부하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꼭 전해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순간 목이 메어서 말끝을 못 맺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시어머님과 남편 또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시아버님을 대신해 꽃을 찾아서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마친 딸이 해맑은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어요. 딸, 이거 할아버지가 수고했다고 준비해 주신 거야. 직접 오고 싶어 하셨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대신 전달한다. 정말?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내 맘을 제일 잘한다니까? 딸이 꽃향기를 맡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험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평소 나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단숨에 본가로 달려간 딸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에 가서 108배에서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그래? 성적 잘 나왔어?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물었고 시아버님도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 뒤 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에 경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생신 선물로 시아버님께 최고급 낚싯대를 드리자 시아버님이 놀란 채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 설마 이거 내 선물이냐? 네,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이 낚싯대를 그렇게나 사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에 아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 이 낚싯대가 문제겠어요? 라며 제가 한박 웃음을 짓자 옆에 있던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좋은 대학 간 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니까. 평소 내 성적 같았으면 그 대학은 어림도 없었거든.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인 거지. 할아버지, 내가 대학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취업해서 돈 벌면 낚싯배도 한 척 사줄게. 뭐라고? 낚싯배?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배도 한 척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았지? 딸이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다 함께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 뒤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에 취업도 했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도 챙겨드리는 모습에 어찌나 기특한지 모른답니다. 문득 뉴스를 봤더니 오늘이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이라는 말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은 사연을 마치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그리고 행운이 깃들길 사연을 부탁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